네, 안녕하세요. 리치 부동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부동산 지기 아나운서 이연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소장님과 사부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인가요 이렇게? 근데 제가 네. 와 달력 넘기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11월이 왔잖아요. 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연말을 완전히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지금 연말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제가 또 기사를 보다가 요즘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근데 지난번에 아파트 거래량 이야기 했을 때 네. 8월 달에 막 거래량이 너무 적어졌다. 막 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점점 거래량이 좀 주나 싶었는데 다시 이번에 11월 달 잠깐 점프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네.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먼저 하고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서울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8월 달에는 거의 한 5,900건 정도가 됐다가 네. 지금 9월 달에는 거의 절반 정도 떨어져서 2,800건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5,000건에서 2,800건 거의 진짜 거의 훅 6,000건에서 지금 2,800건이니까 이야. 절반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아직까 뭐 집계는 11월 말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접계된 거는 한 1,800건 정도가 다시 집계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시 좀 반등되는 모습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9월 달에 근데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9월 달에는 일단은 그 스트레스 DSR 2단계도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은행권에서부터 벌써 뭐라 그래야 되나? 알아서 기어진 상태죠. 정부에서 어떤 압박을 할 거다 네. 뉘앙스만 풍겼는데 네. 벌써 은행권은 네. 그걸 가지고 겁을 먹고 이제 대출이 안 나가기 시작도 했고요. 그다음에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거래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호가를 자꾸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예전에는 10억에 살 수 있었는데 네. 갑자기 11억, 12억이 올라가지면 그 1억, 2억을 또 네. 준비해서 맞추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좀 기다려야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어떤 대출 규제도 네.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 규제 요즘 아무래도 계속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이제 어디서 구할 데가 많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요즘에 그거를 몸소 느끼고 있는 게 제 친동생이 원룸을 살다가 네. 사실 저랑 같이 살다가 제가 이제 나오면서 혼자 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사를 더 좋은 데로 가려고 더 좋은 전셋집을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를 구할 네. 대출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네.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되지? 뭐 이랬는데 이렇게 대출 규제가 심각해졌구나라는 거 엄청 네.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가계 부채가 상당히 높다고 이제 그 은행권에서는 판단을 하고 네. 뭐 한국은행에서 일단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세자금 대출도 예전에는 가계 대출로 안 잡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면서 네. 이제 은행권에서는 이제 일단은 또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 스톱을 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정책 자금 자체도 지금 대출이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일단은 뭐 집을 사는 것에서 쓰는 자금이 디딤돌 대출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전세 자금도 이제 버팀목 네, 대출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올 수독을 시켜 놓은 그러니까 올 수독까지는 아닌데 좀 더 꼼꼼하게 또 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어떤 집 한 채만 가지고 뭐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그 호실 하나만 가지고 이제 대출이 나오거나 네. 안 나오거나 그랬는데 네. 이제는 집주인의 그러니까 이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체적인 채무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서 이제 대출 금액도 예전에는 뭐 7, 8천 나왔다라고 하면 네. 그게 훅 줄어들기도 하고 뭐 4천에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도 요구를 하죠. 여기는 이제 대출금이 뭐 한 4천, 5천 정도만 받고 해야지만 전세를 내줄 수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지금 있는 거는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진짜 돈 구할 데가 없으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멈춰선 게 아닌가, 얼어붙은 게 그쵸.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이 또 대출 규제가 네. 현실적으로는 돈이 진짜 많으신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아유 뭐 예. 그쵸. 돈이 네. 많아서 진짜 대출 왜냐면 없- 어차피 그분들은 그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대출이 원래 아예 안 되는 네. 그런 곳에 있는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고 네. 어차피 그 아파트들은
현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아파트.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서민분들이 진짜 대출이 정말로 필요하고 대출이 그러니까요. 있어야만 네. 전세든 뭐 매매든 그게 가능한 그런 분들의 사다리가 치워진 그런 상황일 수 있다. 여러 환경 속에서 조금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신 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만 눈을 이제 뭐 부동산뿐만 아니고 이렇게 네. 보시면은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조금 받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왜 금리라는 거는 왜 기본 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가상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상 금리는 개인의 어떤 신용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조금 많이 부족하거나 좀 부족하신 분들이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시작할 때부터 너는 조금 신용도가 떨어져 있으니 그러니까 잘 안 갚을 수 있어. 안 갚을 수 있으니까 벌써 페널티를 매겨서 금리가 높게끔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가상금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예, 대출을 승인 나오고 떨어지는 것에 조금 문제가 지금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경기가 또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갚을 능력이 조금 지금은 당장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좀 가상금리를 좀 높게 해서 잘 갚는 걸 보면서 1년 정도 뒤에는 금리 조정 신청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잘 갚았으니까. 네네. 그런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 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도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세 개념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월세 개념이 자꾸 넘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딱 벌어들이는 수입이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값에 얼마를 딱 내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모을 수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거기에서 조금 더 똑똑하시는 분들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돈 이제 월세를 내는 거 이자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집을 많이 샀던 이제 최근에 이제 10월달에 좀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이유도 좀 중저가에 대한 아파트를 사실 거예요. 이제 일단은 사면 한 달에 내가 월세 개념은 딱 정해져 있지만 네. 거기에 이제 원리금까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아. 내가 저축은 못하지만 갚아 나가면서 나의 자산을 좀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을 돌려서 생각해도 또 괜찮은 방법일 그렇죠. 수도 있네요. 예, 저축이 안 되는데 강제 저축이 되는 거잖아요. 은행에다가 이자 플러스 원금을 갚아 나가면서 상환하면서 그러면 그 원금 자체는 내가 저축하는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는 월세로만 살면은 쓰는 돈인데 그니까요. 그러니까 원리금이 있으면 원금은 내가 저축하는 돈으로 네. 개념을 볼 수 있으니 그걸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한 30대,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좀 유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도 그쵸.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은요. 네. 제가 지난 10월 25일 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네. 잠실, 뭐 강남 이쪽에 좀 시선을 집중을 해서 요즘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잖아요. 그런데 강북 쪽에 계신 분들은 좀 서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 쪽의 소식을 좀 들고 왔습니다. 10월 25일 날 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착공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또 진행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그 만평 부지에서 착공식을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다녀와서 그게 얼마 무시하고 그런 느낌을 다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너무 궁금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들고 왔습니다. 강북에 계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광운대 역세권, 소장님 강운대 쪽 많이 가시나요? 최근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중계역을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솔직히 갈 일은 잘 없죠. 맞아요. 네. 이게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은 강북까지 사실은 좀 갈 일이 많이 없긴 하거든요. 뭐 의정부라든지 그럴 때 갈 네, 때만 네. 조금 지나쳐서 가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무언가가 좀 우리가 놀거리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그래도 좀 한 번씩은 가볼 수 있는 좀 그럼요. 게 생기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광운대에 이제 GTX 신호선도 생기고 네, C라인이 생기죠. C라인이 네, 생기면서 좀 여러 가지 놀거리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울에 구가 25개 구가 있거든요. 맞아요. 25개 오. 구가 있는데 좀 우리가 크게 보면 서남권은 이제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그래서 일단은 금강구라고 되게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쪽도 좀 개발이 조금 소외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도 아까 전에 GTX C라인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는 특히 금천구하고 관악구는 그 신안산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개통을 하게 되면은 아마 금천구하고 관악구도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광운대처럼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동부권에서는 우리가 많이들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노도강 맞아요. 맞죠? 그래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조금 개발이 좀 많이 소외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강북권 최대 호재 이제라고 되게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노원구가 좀 그 세 개 구 중에서는 아마 제일 먼저 튀어나갈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서 제가 또 한마디 드리자면 제가 사실 도봉구 아나운서로 5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노원구 아나운서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원구에 좀 다양한 행사들을 제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노원 구민분들은 저를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광운대 역세권 그 착공식을 진행하면서도 더 많이 기뻤어요. 이제 강북권 쪽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몰리겠구나. 그래도 와서 쇼핑도 하시고 좀 되게 볼거리가 많아지겠구나라는 되게 소식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니까 또 기쁜 마음에 같이 또 함께 할 수 있겠네요. 그 광운대 예전에 저기 빈자리를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기에 뭐 시멘트 그걸 사일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시멘트를 보관하거나 뭐 종이 같은 거 뭐 그런 창고, 물류 창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던데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저 부지만 저렇게 남아져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약간 물고기 모양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렇죠. 물고기 모양처럼 생겼고 여기에 또 유명한 아파트가 있죠. 미미삼. 미미삼. 어떤 거기, 건가요? 미미삼이라고 예전에 여기가 88년도에 그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했잖아요. 약간 그 판자촌이라든지 좀 철거민들한테 좀 대신 집을 준 게 여기 미미삼 시형 아파트라고 월계 시형 아파트라고 불려요.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끔 만들어 준 게 광운대 역세권하고 아마 같이 연결을 해서 지금은 거기서 이제 뭐 추진위원 정도의 아마 단계인데요. 그 조합 설립되고 하면 아마 거기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적을 한번 보시면 한 15만 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4만 7천 평 정도 돼요. 평수로 보시면 그렇게 되고 여기 공릉역에서 이제 여기 성북구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은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노원구까지 여기 이제 갈 수는 있는데 요 빨간색 부분 여기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새로 개통이 되거든요. 뚫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좋은 거예요. 단절되어 있던 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통이 불편했던 것들이 조금 뚫리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성북구에서도 노원구로 넘어가기 좋고 노원구에서도 성북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제 도로가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GTX C 라인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그게 삼성역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삼성역까지 가면은 아마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9분 정도 걸린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저기서 삼성역까지 가기에는 너무 교통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 여기 광운대 역세권이 그래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운대 역세권 개발을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개발을 하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복합 용지 여기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는 거고요. 상업 업무 용지는 여기 그 현대 산업 개발이 여기 들어오죠 여기에. 그리고 공공 용지는 노원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여기 이제 기숙사를 많이 넣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숙사도 여기가 대학이 여기가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아까 과기대도 있고. 맞아요. 광운대. 서울여대인가? 여기 근처에 있죠. 맞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숙사 역할도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하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GTX C 라인이 네. 되게 중요한 게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네. 라인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뭐 수원까지 가는데도 한 30분이면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통이 조금 편리해지면 광운대 역세권이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조감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듯이 여기 위쪽이 그 공공청사가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복합용지. 복합용지, 여기 좀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그 노란색 네. 금, 뭐예요? 이게 그 현산이 들어오는 아. 자리입니다. 산업, 우리가 얘기하면 상업지죠. 상업용지에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여기가 아파트가 3선 세대가 들어오는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여기가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미미삼. 그럼 여기도 약간 재건축. 네, 재건축을 이슈가 하려고 있을 수 하죠. 있겠네요. 예, 재건축이 되면, 그래서 시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잘 되어야지 미미삼도 어쨌든 추가 분담금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일반 네. 분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미분양이 나면은 그 것들을 다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여기 광운대 역세권이 잘 되고 미분양이 나지 않고 서로 갖고 싶은 아파트가 되면 미미삼도 충분히 재건축을 해서 사업성이 나니까 뭐 투자를 해볼 수 있죠. 맞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게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그 서울원 아이파크에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여기 아파트가 보이시면 여기 큐브처럼 모양 보이시죠? 이게. 네. 네, 이게 그 지금 서울역이란다. 그 용산역에 그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잖아요. 아. 네, 거기에 임직원이 1,800명 정도 계신다라고 해요. 네. 네, 그분들이 다 여기로 본사를 이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로. 네, 그래서 1,800명이 네, 여기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네네. 네. 아니 제가 그때 착공식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여기 직원분들 오시잖아요. 네. 그 안에 뭐 높으신 분들도 오셨고 했는데 되게 청장님께서 많이 또 네.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였군요. 그쵸. 본사가 오니까. 네, 이게 대기업이 여기 온다라는 네네. 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현대산업개발이 네. 그러니까 여기 광운대 역세권을 시행과 시공을 다 맡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디벨로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용산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글로 가기는 거는 좀 큰 도전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긴다라고 하는 건 현대산업개발이 어떤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약간 더 진심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뭐냐면 전 직원 1,800명 정도 되는 정직원들이 여기를 다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더 진심이 이제 녹아지는 거죠, 그죠? 와, 네. 힘이 이제 많이 아무래도 드시네요. 그분들이 또 이 지역을 또 이주해서 네. 그런 직장은 확률도 가까울수록 네. 좋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일대에 뭐 아파트 값이 또 상당히 안정적이 되면서도 조금은 높아지는 효과 뭐 이런 부분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네. 또 보는 뷰가 달라지잖아요. 강북권에 지금 그러니까 대기업이 없을 없어요. 거예요. 예, 없어요. 없다 보니까 네. 지금 거의 최초로 이렇게 맞아요. 큰 기업이 하나가 들어가면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진심으로 하고, 아까 전에 저기 보이시는 지금 아파트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네. 저게 6동이 들어와요. 6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원래 총 8동이 들어오는데 2동은요 레지던스가 들어와요. 레지던스가 들어오는데 어떤 게 들어오냐면 고급형 그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쓸 쓸 수 있는 요양원 같은 실버타운 같은 게 2개가 들어와요. 그게 700세대 정도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서울 그 아산병원하고 협업을 맺어서 이제 시니어들을 이야. 관련해 가지고 까직 들어온다고 너무 하니 좋네요. 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금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오며 가면서 사람들이 좀 주변이 좀 달라지는 그런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광운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주변이 자꾸 조금 더 평화로워지는 거죠. 약간 격이 또 올라갈 그렇죠. 수 있고 그 이제 돈 있는 분들이면 아무래도 네. 소비가 왜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또 많은 지역이 소비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편인데 그거 이제 소득이 없으신 분일수록 더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으시거나 자산 네. 자체가 높으신 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뭐 소비적인 그렇죠.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애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자식들이나 손주들이나 그러면 또 외식하고 뭐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또 한편으로는 야 우리 부부 세대는 여기서 살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아파트가 네. 있으면 아파트에 부부 세대는 살고 네. 저기 우리 부모님은 옆에 옆동에. 또 편하게 모시자. 한 집에 사는 거 불편하잖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 많으면. 저기 큐브형으로 되어 있는 그 현대산업개발 그 본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도요. 저기가 이제 고급 호텔도 들어오고요. 아, 네, 그래요? 지금 그 용산에 있는 서울 아이파크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일로 그대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놀거리, 즐길거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 아이맥스 뭐 CGV에서 하는 아이맥스도 네.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까지 지금 다 계획이 잡혀져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사무실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저 모습은 지금 네모 반듯하게 보이잖아요. 네. 저기가 사무실 가운데는 그러니까 네모나게 중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또 미음자로. 네, 그리고 위로는 천장은 이제 유리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온실의 모습으로 갖춰져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노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기 지하가 있잖아요. 네. 지하가 이제 그 스트리트 몰 그게 만들어지는데 약간 성큰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지하는 아닌데 약간 좀 지하를 파서 지상처럼 보이게끔. 예. 그리고 지상 1층은 그러니까 요즘에 좀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더라고. 여기 용산에서도 네. 약간 성큰식으로 성큰을 그 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코엑스도 네, 맞아요. 약간 코엑스처럼. 그렇게 파져 네, 있는데 네. 거기가 지상 네, 같잖아요. 예. 네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오.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강북권에 없었는데 네. 적은 걸로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좀 분위기를 많이 바뀌겠죠. 예, 예. 성큰은 우리의 그렇죠. 스타크래프트에서 내가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혹시 스타크래프트를 아세요?라고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예.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요즘에 좀 트렌드인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가장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저런 상가를 분양을 전체를 다 하지 않고 네. 현산에서 일부는 많이 가지고 있고 일부는 분양을 하고 아, 이제 그래요? 예, 그러면서 업종 관리를 현대산업개발이 하겠다라고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팔고 떠나겠다라는 게 아니고 저기를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현대산업개발의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파트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아파트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분양 공고가 나올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요하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장의 위치는 뭐 화랑로 네. 45길에 145 1원이고요. 근데 광운대라도 가까우니까 네. 지금 1호선 역세권도 있고 석계역도 가까워서 6호선, 네. 1호선도 사용할 수 있고 건너면 태릉 입구에서 7호선이랑 6호선까지 다 이용할 수 있어서 네. 좀 어떻게 잘 가면은 세 개의 호선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게 다 만들어질 때쯤이면 GTX C 라인까지 개통을 하니 완벽하네요, 네. 진짜. 그게 이제 28년도고 네. 이제 GTX C 라인은 28년도 네. 여기는 이제 그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29년도가 완공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한 1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뭐 주변 정리하고 나면 같이 쓰고 뭐 그러겠죠.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모집 공고가 일단 일정은 11월 8일로 나와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가 한번 잡내야라든지 그런 거 보셨을 때 거기에 분양 관련돼 가지고 분양가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다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니까 어쨌든 11월 8일 날 분양 저기 모집 공고가 뜨면 좀 확인을 좀 잘 한번 해보시고요. 청약은 18일부터 이제 들어가겠죠. 그럼 18일 날에는 이제 특별 청약이 들어갈 거고 하루 뛰고 뭐 19, 2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 21이 될 수 있고 일반 청약은 그때 아마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좀 저는 이제 집이 있으신 분도 여기는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오. 왜냐하면 85제곱미터를 초과를 하면 100% 추첨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큰 평수대를 이제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은 청약 통장만 넣으면 추첨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당첨만 되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좀 알고 계시면은 유용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체크 이제 그 보시면
1순위 청약 체크 포인트를 확인을 하시면 이제 19세 이상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돼요. 여기는 이제 그 잡내야라든지 이제 그런 거랑 이제 좀 다른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되고요. 네. 그리고 세대주만 했었는데 여기 세대원도 오. 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이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가능하시고 청약 통장을 1년 이상만 가지고 이제 1년 이상만 보유하시면은 또 청약 넣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당첨이 되고 이제 중복 당첨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전매 제한이 1년만 있기 때문에 당첨되고 짓는데 몇 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당첨되고 나서 1년 뒤에는 이제 뭐 피가 붙어 있으면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이제 전매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여기 가장 좋은 게 또 실거주 의무도 의무가 없다. 없답니다. 네. 완전히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 네네네. 그래서 대출도 잘 나오겠죠. 대출도 오. 네. 쉽고 그래서 일단 강남 지역 우리가 투기 네, 지역으로 네. 엮여 있는 곳들은 네, 규제 지역은 규제가 많죠. 네. 이제 대출부터 해서 이제 청약을 넣는 사람들 그런 거 그다음에 가점 거의 가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한 70%에서 80%가 저렴 그러니까 한 20-30%가 저렴하다 보니 사람들이 더 관심들이 쏠렸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네. 있던 애들은 주변 시세보다 뭐 80% 내지 70% 이런 네. 식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야 네. 이걸 갖고 안전 마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네. 지금 여기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네. 없다라고 좀 보면 네. 이 지역 자체의 그 아파트 값이 확 올라가는 상황이 안 생기면 네. 안전 마진에 대한 리스크가 오히려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안전마진 자체는 일단은 없고요. 여기 이제 시세보다 뭐 싼 요즘에 로또 아파트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너무 인식이 있는데 여기 로또 아파트는 아니고요. 어쨌든 강북권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인 거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이제 신축이고. 신축. 제2의 청량리라고 되게 많이들 불러거든요. 예, 청량리에 가면 예전에 그 홍동가 같은데 지금 다 바뀌었잖아. 아파트가 네. 들어서고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전문가들마다 입장은 다 달라요. 청량리는 동대문구거든요. 동대문구에서 어떤 그 하나의 깃발을 하나를 꽂아가지고 그 주변이 되게 많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뭐 동부청가라든지 그런 데도 지금 아파트들이 계속 하나씩 생기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그러니까 절대 못 없애는 게 시장에 있어요. 그 왜 양령시장하고 경동시장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반대편이 좀 불편한 거예요. 예, 거기도 재개발을 하고 좀 신사업을 통해 가지고 바뀌면 좋겠는데 헬리오시티도 그렇잖아요. 가락시장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른 그 입지라든지 모든 거 다 훌륭하더라도 반대편에 어떤 새로운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막힌 부분이 있는데 광운대는 면적은 그래도 크게 넓지는 않지만 네. 주변이 계속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 그래서 광운대가 제2의 뭐 청량리가 아니라 광운대만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세보다 절대 싼 로또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7월 달에 그 바로 옆에 보면 성북구 장이 뉴타운에 지금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라고 하는 걸 분양을 했는데요. 네. 거기가 평당 3,500만 원대에 분양을 해가지고 34평형이 12억 대에 분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는 지금 평당 4천만 원 플러스 알파를 생각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평당 4천만 원만 해도 34평이면 13억 중반이고요. 4천 한 300 정도만 돼도 15억, 16억대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도로 하나만 건너면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광운대 역세권에 현대 산업개발이 온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활성화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여기가 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네. 상업지구까지 다 붙어 있으니까 훨씬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거 이름을 좀 말씀 안 드렸구나. 서울 원 아파트잖아요. 그 현대산업개발이 들어가는 상업용지랑 주거용지랑 하나의 그 원 서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자가 둥글 원자에 그래서 서울원 아이파크입니다. 오. 그리고 주변 시세도요. 주변 시세도 지금 최근에 신축급들이 12억에서 10억에서 12억대인데요. 여기가 뭐 13억에서 15억이라고 하면 주변보다는 좀 많이 비싸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고, 아까 전에 그 미미삼이라고 말씀드렸던 아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재건축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꽤 많이 올랐어요. 거기가 이제 제일 큰 평수가 이제 79제곱미터인가 오. 전용이. 그런데 거기가 7억에서 8억 사이로 지금 매매가 되고 있고, 최근에 거래됐던 게 한 9억 조금 안 되게끔 거래가 되긴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강북에 그리고 뭐 강원도 역세권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거기에 살거나 아니면 거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좀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파트의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린 그런 분양을 받기보다는 네. 실거주를 위한,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 살아야 해 그러니까요.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 네. 그 해당 그쵸.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 네. 인근 학교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네. 사시는 분들 뭐 일단은 살기는 참 좋겠어요. 네. 저기에 생활하는 패턴은 네. 상당히 어느 지역 못지않게 상당히 좋겠구나. 어쨌든 커뮤니티가 다 또 맞춰질 거니까 맞아요. 요즘에는 뭐 어디를 가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그 단지 안에 커뮤니티를 다 이용을 하는데, 여기는 그 아까 상업용지까지만 해도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술세권? 슬리퍼 신고 돌아다녀서 뭔가를 술세권. 다 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도 아이파크몰에 뭐 극장이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오니까, 맞아요.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들어온다라고 하면 굳이 뭐 다른 쪽 뭐 강남을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 약속 정도만 있으면 네. 넘어갈 수 있고, 여기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오래된 아파트, 너무 구축 아파트만 되어 있거든. 노원구, 뭐 도봉구, 강북구 자체가. 근데 여기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크게 하나가 들어오면 또 판도가 바뀔 수 있으니 또 그런 걸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아니 네. 제가 여기 도봉에서 지금 5년 일을 했고 네. 노원에서도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쪽 동네에서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잘 압니다. 네. 진짜 도봉산 아래 그 수락산의 기운을 받으면서 네. 중랑천도 바로 옆에 흐르거든요. 그렇죠. 중랑천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좋죠. 자전거길도 너무 잘 네. 돼 있고 산책로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진짜 삶의 가치가 엄청 높아질 거라는 게 더 느껴집니다. 맞아요. 네. 이런 상업 용지까지 들어오면. 그리고 건너면 그 노원에도 은행사거리라고 해서 학원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기에도 진짜 좋아서 여기는 진짜 잘 만들어지고 하면 충분히 대장 아파트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대장 생각이 아파트죠. 드네요. 야. 그런 부분으로 이제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2028년 8년, 9년. 8, 9년이 네, 네. 지금 목표가 되니까 그때까지 한번 잘 지어지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겠어요. 네. 그럼 이렇게 오늘은 노원 그 강북권에 관련해서 강원도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이 생기면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